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애플을 사지 못했다라면 지금 바로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테슬라는 계속해서 선두주자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지만 테슬라가 선두 자리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티가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티 테슬라 ETF 많은 분들이 손실, 엄청난 돈을 잃기 시작하였고 결국 일론 머스크 반대편에 선 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잃었다라는 것이겠죠. 테슬라를 그냥 샀으면 돈을 벌었을 것인데 괜히 안티 테슬라 ETF 샀다가 돈만 날려버리고 이게 뭐죠? 그렇다면 테슬라 안티 분들은 왜 계속해서 돈을 잃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숫자를 제대로 체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상반기 때 테슬라 vs 나머지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 격차가 적어도 많이 줄어들어야지 테슬라 안티를 하던가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격차가 났는데 테슬라 안티를 하면 계속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차 신차 등록을 보시면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60%면 테슬라가 거의 다 먹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독일 시장을 보시더라도 테슬라의 모델 Y가 독일 기업들을 박살내고 당당하게 1등 자리를 먹고 있잖아요.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니까 테슬라 안티분들이 계속해서 돈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 테슬라랑 팔란티어인데요. 중국에서 7월 달에 8만 대 생산했죠. 6월 달에도 8만 대. 이렇게 꾸준한 생산 숫자가 나오고 꾸준한 판매 숫자가 나오고 꾸준한 수출 숫자가 나오니까 테슬라 안티를 하면 안 된다고요. 확실하게 기가 상하이는 모델 Y가 굉장히 중요한 차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옴에도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곡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기다렸던 사이버 트럭이 올해 출시가 되잖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은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된다라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정확한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F 시리즈, 실버라도, 램, 시에라 등 북미 시장에서 픽업 트럭 판매량이 장난이 아니죠. 여기에 사이버 트럭이 들어가면서 이 판매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다라면 테슬라 매출 상승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사이버 트럭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픽업 트럭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사이버 트럭의 서스펜션도 보이고 있고요. 많은 사이버 트럭이 최종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최고의 제품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결국 이것이 핵심이죠. 테슬라의 모델 Y가 최고의 제품이 되어서 지금 테슬라의 매출을 책임지듯이 결국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안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최종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기차 수출이랑 판매에서 세금을 없앤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상승,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전기차가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요. 멕시코 공장 설립도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화가 되는 만큼 테슬라의 이러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안티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루시드 역시나 가격 전쟁에 동참을 했는데요. 거의 18%가량 가격을 다운시켰죠. 퓨어 제품이 82,400달러. 그런데 제품이라는 것이 처음에 소개가 되고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성숙기로 접어드는데요. 지금 루시드 에어를 소개시켰는데 성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루시드의 차트를 본다라면 사실상 사우디 바이아웃 루머를 제외한다라면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되겠죠. 6불에서 한 9불 사이 여기서 지금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인데요. 즉 지금 루시드의 차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월가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5달러, 7.5달러, 9달러, 10달러, 8달러 그리고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40%가 넘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매도가 루시드 주가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루시드는 판매를 증가시키고 마진을 향상시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작년 1분기 때만 하더라도 나쁘지가 않죠. 마진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마진폭, 손실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늘지가 않았고요.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때 매출이 만약에 늘어났다면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너무 열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 보이시는 딜리버리 대수 숫자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은 나오는데요. 지금 생산한 만큼 딜리버리가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로 다행인 것은 루시드에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여기서 해주는 서포트가 정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자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사우디에서 주문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장 판매가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낸다라고 하죠. 즉 루시드 투자에 있어서 지금의 판매량만 본다라면 답이 안 나오죠. 하지만 아람코의 CEO가 되었던 시어의 CEO가 되었던 둘 다 빈살만이 형의 부하잖아요. 루시드의 대주주가 PIF이고 PIF와 아람코의 주인이 살만이 형이고요. 지금 시어 같은 경우에는 팍스콘, BMW, 현대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루시드가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지리 자동차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진출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사용하는데요. 이대로 쭉 간다라면 자율주행 역시나 엔비디아한테 외주로 받았을 확률도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로 결정이 난다라면 루시드에게는 정말로 불리한데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집중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이 아니라 애플카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애플카에 루시드가 비비고 들어가야지 뭔가 정답이 나오고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도 회사에서 사우디로 전기차 생산 시설을 짓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루시드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팩트만 놓고 본다라면 루시드 에어만으로 과연 판매량을 올릴 수가 있을까? 여기 보이시는 그래비티가 출시가 돼야지 판매량이 확실하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루시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북미 시장, 유럽,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는데요. 어서 빨리 차이나가 생겨야겠죠. 그래서 지금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 판매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최소 루시드랑 팍스콘이랑 뭔가 계약이 터진다라면 주가에 순풍이 불어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팍스콘이 애플카 생산 따내지 못하면 이 그림에 애플은 없게 되는 것이고요. That's right. Yeah. AIP is Palantir's fourth platform. Obviously, the original product was called Gotham, and then they added Foundry and Apollo to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being the most recent. 그리고 팔란티어 6달러에서 그야말로 폭풍 상승을 했죠. 20달러까지 찍은 상태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15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연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 쭉 간다라면 충분히 S&P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테슬라가 S&P 들어가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결국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팔란티어 AI 투자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은 전혀 바뀌지를 않았는데요. 1분기 때를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많은 고객 숫자가 늘어났고요. 2분기를 보시면 정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앞서지만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현재 고객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계약 중에서 1밀리언이 넘는 계약도 있고 10밀리언 정도밖에 안 되는 계약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잉여 흐름 자금을 만들어내면서 흑자를 내놓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매출과 고객이 늘어난과 동시에 주식 보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5년을 본다라면 테크 쪽에서 엄청난 불마켓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팔란티어가 있을 거라고 댄 아이브스 형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확실하게 미래 투자를 본다라면 AI 쪽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